안녕하세요. 이슈 브리핑의 진행을 맡은 중소기업연구소 박신재입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아차 놓쳤다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오늘도 중요한 것들 많이 얻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대표님들에게 해주실 주제가 어떤 건지 얘기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상속세하고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공제, 그러니까 빼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리 얘기 안 드렸지만 세무사님한테 공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빼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세법 규정 중에 공제라는 게 있고 과세특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둘 다 큰 맥락에서는 빼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공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과세되는 곳에서 빼주겠다 이런 개념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오늘 내용에도 있듯이 과세특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원래 빼주는 규정 외에 다른 특식으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빼주는 거 외에 특식으로? 네, 특별히 더 빼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메인 음식이 있지만 그걸로만 배가 부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특식으로 하나의 메뉴를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특식은 이거 빼주는 개념으로 추가로 더 빼준다. 네, 맞습니다. 예시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세액공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세액공제가 상당히 크잖아요, 혜택이. 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요? 공제, 특히 공제든 과세특례든 크게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빼주는 건데, 기준점은 세율을 곱하는 단계 위의 규정이냐 그 아래 규정이냐로 나누는데요. 상속세하고 증여세에서는 세액공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나오는 규정들은 상속증여세에서는 소득에서만 빼주는 소득공제 부분이고, 과세특례도 지금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연구개발인력 세액공제, 그건 세액공제입니다. 그건 세액공제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건 금액에서 빼주는 거니까 네. 크다고 느끼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100만 원을 빼준다고 해도 만약에 세율이 10%라고 하면 소득에서 100만 원 빼주면 10% 세율을 곱하면 세액에서는 10만 원만큼만 감면되는 효과가 있는데, 세액공제인데 100만 원을 빼준다고 하면 그 자체로 100만 원 100을 빼주는 거니까. 네네. 조금 제 개인적으로 헷갈렸는데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질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자체가 사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핵심적인 부분 잘 짚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요. 저도 경청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질문 몇 가지 가지고 더 찾아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증여공제와 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제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요, 상속세하고 증여세에서는 소득공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배우시게 될 건데, 얘는 세액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빼줘서 거기에 적용 세율을 곱한 만큼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총 6가지 주제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위에 있는 3가지는 증여세, 소득공제 또는 재산공제, 증여공제 얘기고요. 밑에 있는 3가지는 상속공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말씀드렸듯이 과세특례도 그냥 공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소득에서 빼준다 또는 재산에서 빼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도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 과세특례. 일반적인 공제는 주제 1만 있고요. 특별히 더 빼준다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주제 과세특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속세 주제 4번째입니다. 금융재산공제, 그 다음에 5번째 동거주택 공제, 6번째 주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업상속공제. 6가지 주제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무조건 얼마 빼주죠? 배우자한테는 6억 빼줍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5천을 기본적으로 빼주죠. 이런 것들을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빼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인데요. 말 그대로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창업하라고 돈을 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업 자금을 위해서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을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 창업 자금을 증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예요. 주제 여섯 번째를 보면 가업상속공제, 주제 세 번째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 이건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가업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중소기업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다시 사업을 계속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면 100억짜리를 물려주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50억이 세금이에요. 그러면은 처음 맡아서 일하는 것도 되게 무리이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세금을 절반이나 뚝 떼가지고 내게 되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죠.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가업을 물려받으면 이거 몇백억까지 공제해 줄게.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주제인 반면 주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식을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하던 그 중소기업의 법인 주식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유권이 서서히 넘어가게 되죠. 그럴 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하고 비슷하지만 주식을 주는 거냐, 가업을 주는 거냐, 이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금융자산 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남겨놓은 재산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물론 뭐 금융재산도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물려주게 되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물려줄 경우랑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해서 물려줄 경우랑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예요.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10억을 물려주면 10억에 대한 고스란히 상속세를 내야 되는 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일부러 감정을 받아요. 감정을 하면 8억 내지는 9억으로 평가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8억에 평가를 해줬다. 그러면 8억에 감정평가를 해준 거를 기본으로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건 액면 그대로 평가되지만 부동산은 평가하기 나름이어서 한 20% 정도 낮게 평가해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현금이 더 불리하죠. 그래서 그러한 금융자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부동산이랑 다르게 조금 더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얘가 금융자산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약간 활용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돈이 많아요. 현금이 많아. 그러면 그걸로 부동산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동산을 물려줘요. 그러면 20% 정도 다운시켜서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또는 동거주택공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랑 자녀 상속인이 같은 집에 사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집을 상속받게 되죠. 근데 그 상속받은 주택을 이렇게 빼주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살던 집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집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주택공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겠다, 소득에서 빼주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증여세 위에 3개 규정, 그 다음에 상속세 밑에 3개 규정, 이 규정이 상속 증여세에 나와 있는 소득공제 전체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여세하고 상속세 좀 절세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이거는 많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밑에 이제 표가 있는데요. 배우자한테 증여했을 때는 6억 원이 공제, 직계 존속한테 받으면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요. 직계 비속한테 받을 때도 5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한테 받으면 1,000만 원. 그 외에는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제 금액 안에서는 아무리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6억을 줬어요. 6억 공제되니까 증여세 없습니다.
다음 해에 또 6억을 줬어요. 6억 공제되니까 과세되지? 아니죠. 10년간 합산해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총액 기준으로 6억 원이고 10년 동안 합산해서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매겨진다. 아셨죠? 1회당이 아니고 10년간이다. 요거 많이들 착각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부모님한테 받으면 얼마 공제요? 5천만 원 공제. 그래서 아빠한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공제되죠. 엄마한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또 공제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아빠, 엄마 한 몸입니다. 직계 존속 군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빠든 엄마든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나 엄마로부터 5천만 원을 공제받았어요. 증여받으면서 공제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5천을 준다면 그거는 또 5천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입니다. 제가 직계 존속 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기준으로 아빠든 할아버지든 직계 존속이고 직계 존속 군으로부터 증여받은 거는 최대 5천까지만 10년간 공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이 1,000만 원 공제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며느리하고 사위가 여기 안에 해당이 됩니다. 며느리하고 사위. 그래서 며느리한테 주는 것도 1,000만 원 공제. 그리고 직접 자기 자녀한테 주는 건 5천만 원까지 공제, 그 다음에 사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천만 자녀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며느리나 사위한테 1,000만 원까지 하게 되면 양쪽에서 오게 되면 1억 2천까지는 최소 공제받으면서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증여재산 공제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체크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창업자금을 증여해도 과세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세 특례 내용인데요. 우선은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 수증자 자녀가 있고 증여자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자 부모가 현금 등을 수증자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증자인 자녀가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게 되면 증여세법의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50억 또는 10명 이상 신규 교용하면 100억 원을 한도로, 금액이 또 굉장히 크죠. 그래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증여세에서 공제해서 10% 세율도 적용해주는 그러한 과세 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그 증여했던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 상속세를 내게 될 건데 그때 정산하면서 과세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창업자금 등을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집어넣어가지고 과세가 들어가서 그때 정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사전에 증여를 했을 때 공제를 받아서 증여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결국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때 그대로 포함해서 과세가 되지만 지금 당장에 낼 필요는 없죠.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있겠죠. 적용 요건은요. 우선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자는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이어야만 합니다. 증여 물건은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해요.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권, 이런 아닌 재산만 해당 사항이 되고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되는데 2년 이내에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하는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증여자 부모가 있습니다. 수증자인 자녀한테 주식을 주죠. 가업승계 주식 등을 주게 되고 그 주식을 받은 수증자 자녀는 그 가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데요. 무려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세율도 10%, 만약 과표가 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한 다음 증여자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상속세로서 정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남겨놓고 돌아가신 그 가업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지만 이 역시 증여세를 안 내거나 늦게 내는 과세 이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그러니까 6번째 주제에 있는 가업 승계 제도의 상속 공제 제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2번 상속세 정산을 할 때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하는 것이 좀 파워풀한 제도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역시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업이라고 하면요, 계속 경영 기업, 그래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조특령 2조 1항 1호하고 3호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수중자는 연령은 똑같습니다. 18세 이상, 역시나 가업에 종사해야 되죠.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취임을 해야 됩니다. 증여자는요, 연령이 역시 60세 이상인 수중자의 부모여야지 되고요. 주식 보유 기준도 있습니다.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 주주 등 지분이 40%, 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게 돼야 되고요. 증여 물건은 당연히 주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만족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 이연이 되더라. 자, 이렇게 3가지 증여에 대한 공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상속에 대한 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다. 4번째 주제,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하게 되더라. 공제 금액은요, 순 금융재산가액이 2천 이하다 그러면 전액 공제되고요, 2천에서 1억 이하다 2천을 공제, 10억 이하다 20% 공제, 10억을 넘으면 아무리 금액이 커도 최대 2억까지 공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을 10억 넘게 유지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고요, 10억 원 이하를 유지해서 2억 원까지 최대 맥스로 공제받는 것도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내용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에서 공제하는데요,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주택가액이 6억 원까지만 좀 의미가 있겠죠. 요건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안 되고요. 두 번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동안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하고요. 세 번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만 꽃표시에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혼인합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의 경우 등은 포함해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4번째,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1주택 빼고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억 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상속인이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돌아가시기 이전에 한 10년 전부터 동거해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도 공제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상속공제도 받는 그러한 방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이 가업상속공제는 뭐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몇십 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지만요, 간단한 요건을 살펴보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말하는 가업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거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사업연도에 직전과세기간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그 다음에 조특령 2조 1항을 충족하면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을 미만인 중소기업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도 해당이 되는데요. 상속 개시에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사업연대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은 동일한데요. 차이가 나는 것은 세 번째 요건입니다. 상속 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경우. 위에는 중소기업은 자산 총액 5천억이었는데 중견기업은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고요. 나머지 요건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의 요건을 살펴봤고 피상속인의 요건인데요. 우선 주식 보유 기준입니다.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 주주 등의 지분이 40%, 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하고요. 대표이사 재직 요건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 개시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만 하고요. 상속인의 요건은 연령은 18세 이상 동일하고 가업 종사 기간은 2년 이상이고요. 취임 기준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됩니다. 납부 능력인데요.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 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배우자는요.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더라. 이런 특례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업상속재산 공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한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문한 건 아니고 우선은 세율을 한번 보자. 1억 원 이하는 10%고요. 맨 밑에 보시면 30억 원을 초과하면 무려 50%입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그 초과분의 50%가 무려 세금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34평만 가지고 있어도 10억에서 15억은 그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뭐 공제는 무시하고 준다고 하면 10억 원까지는 30%이기 때문에 이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예,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세율이 동일하다는 걸 좀 이용하시라고 활용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예, 사전증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통해서 먼저 재산을 정리하면 증여세는 증여 건당 이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상속세는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이 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은 똑같지만 세율을 적용하는 그 앞에 재산 가액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5명이다. 5명의 자녀한테 10억씩을 주면 세율 중에 각각 10억 원까지 30%를 적용을 받는 반면 미리 사전에 주지 않고 그 50억 원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50억이기 때문에 30억 초과는 50%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재산 50억에다가 50%를 적용해서 나온 세액을 나머지 5명의 자녀가 나눠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율은 다르지만 과세하는 형태가 다르니까 사전 증여를 좀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쉬운 질문을 괜히 주시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예, 쪼개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 생각이 다시 들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와 가업생계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좀 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앞서 상속세 3개, 증여세 3개의 규정, 총 6가지 그 과세 특례나 공제 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적용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요건만 맞추면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은 정말 수십억, 수백억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혜택을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모든 규정에는 이와 같은 사후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적용 요건만 확인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 요건도 꼭 확인하셔서 다시금 추징돼서 토해내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로 사후 관리 규정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증여세 중에서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주제로 있었던 건데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인데 이렇게 적용받았다 하더라도요.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세법에서 정한 사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에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미사용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년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니까 혜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적용 요건과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도 꼭 좀 잘 유념해 두시고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업승계 주식을 이제 증여했을 때 과세특례 규정인데요. 이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우선 얘는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고요.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한 다음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보시면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의 사후관리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미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게 사실은 증빙은 다 세금계산서나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사후관리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은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이 창업자금의 용도가 통으로 들어올 텐데 그 중에서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몇 퍼센트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룰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없고요. 창업 자금이 이제 목돈으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당하는 기간 안에 사용만 하면 됩니다. 사용만 하면 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질문한 질문거리는 아니었고요. 필드에서 또 많은 대표님들께서 물어보시고 또 오늘 또 하시려는 얘기를 또 담은 그런 질문들로 준비를 잘 해주셔서 조금 내용이 어렵긴 했습니다만 어려우니까 더 전문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은 특식, 아까도 특별히 빼준다. 그런데 특별히 빼준 이유에는 사후 관리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미리 혜택을 받는다고 좋아서 그냥 있다가는 또 크게 또 다칠 수가 있으니 사후 관리에 대한 포인트, 아까도 말씀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유념해서 기업 경영에 활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오늘도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 마무리 멘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수업은 제가 6가지 주제를 소개시켜 드린 건 모든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내용은 체크해 두셨다가 상속세하고 증여세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세무사님께 좀 도움이 되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오늘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세무사님들께 요청하실 때 보통 어떻게 지금 관련해서는 뭐 상속증여세 과세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요청이 보통 들어오나요? 상담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어떤 상황에서 보통 요청을 하시는지를 알고 나면 저희가 질문을 드리거나 상담 요청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오나요? 이게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너무 다양한데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자녀분들이 상담을 해주실 분들도 있고 한데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오든지 간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야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단순히 그냥 전화나 이런 그냥 간단한 게 글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음식으로 따지면 여러 식재료를 다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도록 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놓고 나서 이런 세무 컨설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리로 또 비유를 해주니까 금방 네. 이해되는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증여라고 하는 부분은 주려고 하는 분의 의지가 들어가는데 주려고 하는 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 네. 끝까지 뭔가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네, 보니까 많죠. 네.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도 그 상담에 함께 좀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증여라면은 사실은 살아계실 때 증여지만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사망한 이후라는 게 전제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상속 관련 상담을 받고 싶지만 맞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게 경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속세 상담은 이제 상속인과 상담은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실 분,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제 피상속인과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상담을 하기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찌감치 깨어 있어서 세금을 좀 줄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옛날보다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먼저 자녀보다 먼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일부는 그냥 마지막까지 계속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아까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맞습니다. 큰 차이가 네, 그때 대서에 느낄 때 너무 늦는데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주변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께 연결할 수 있는 중간에 디렉터 역할도 필요한데 그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연결을 잘 해주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늘 다루기 좀 어려운 상속이라는 내용으로 그런 상속과 관련돼서 우리 주변에 찾을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세무사님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자산을 운영하시는 단계 또 컨설팅을 하는 단계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 후에 좋은 의사결정 내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슈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무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